예, 방금 소개받은 전주대학교 한동순 교수입니다. 위치가 여기가 맞나요? 예, 일단 제목을 첫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사회혁신과 리빙랩이란 주제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SOS 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뭐 그 기업과 또 시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사회 혁신, 사회를 뭔가 좀 바꿔보자. 우리가 좀 더 그 미세먼지라든지 좀 더 이제 그 대중교통을 통하면서 실제로 이제 기후 위기를 갖다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이런 의지에서 많은 시민들도 참여를 하셨고, 또 기업도 자진해서 이런 그 기술 개발 사업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 사회 혁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리빙랩과 관련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내용은 사회혁신과 사회혁신, 그 다음에 지역혁신 리빙랩, 리빙랩의 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강의 내용이 거의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려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아이고. 예. 일단 뭐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 요새는 상당히 이제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고요. 또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사회혁신이라는 말 자체는 뭐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혁신이라는 개념으로서 얘기를 했었고, 이 혁신이라는 부분은 어떤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 뭐 이런 부분에 제한된 말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그 사회에 다시 적용을 하면서 사회혁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도출하는 것,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혁신이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로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여러 가지 방안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고, 이걸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 각지에서 이런 그 사회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해결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여기 이제 사회적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건강의 문제나 식품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 교통의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 어떤 그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런 사회혁신 문제로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SOS 랩이라고 하고 있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업 자체도 이런 하나하나의 분야들을 설정을 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혁신은 초창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제3섹터라고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제한된 얘기로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사회적 자본이라든지 공동체, 문화,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은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혁신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사회의 변화를 어떤 사람이 주도하기보다는 실제 해당 당사자들,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여기에 참여해서 최종 사용자, 시민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하나 공동 창조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사회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걸 풀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고,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주체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와 협동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옮기고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시민의 역량이 강화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법, 규제, 인프라, 정보,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 같이 사회적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전체를 우리는 사회혁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이제 그 사회혁신이라는 부분은 시민사회, 시민 공동체의 어떤 그 건전한 발전,
이런 부분들을 갖다 가장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사회 혁신입니다. 뭐 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편리해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보이신 이제 시민평가단 같은 경우도 그러한 부분에서 스스로 하나하나의 아이디어를 내고 또 기술을 어떤 아이디어를 또 구현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힘을 얻어나가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형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혁신에서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 새로운 실행 관계를 만드는 것, 또 새로운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 또 규칙과 법률을 만드는 것, 새로운 조직 형태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들이고, 제가 이제 뭐 어저께도 시민평가단한테 그런 얘기 했지만, 이것의 어떤 우리가 서비스 기술 개발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의 핵심은 기술 개발만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제조 개혁도 하고요, 법률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내고 여기 있는 것처럼 새로운 조직 형태로 만들어내가는 것, 이것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제 이제 제가 얘기할 때도 그 장애인들을 위한 대중교통 이걸 좀 편리하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랬을 때 단순하게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이제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런 부분이 기술을 이제 협조를 해주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를 갖다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술과 돈을 투여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로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를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걸 통해서 이 공동체가 발전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의미, 또 좋은 성과를 얻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그 결과들이나 이런 성과들도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기술적인 발전들을 좀 더 요구하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그 사회혁신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을 혁신하는 이런 부분들, 주로 관주도에 의해서, 또는 시장을 혁신하는, 기업을 통해서 시장을 혁신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사회적 그 경제 쪽에서 사회적 가치를 하나하나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혁신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연대하고 그리고 연대의 힘에 의해서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혁신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제 제가 4단계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시민조직, 기업, 정부, 여기에 어떤 네트워크들이 구성이 되면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로 모두가 같이 참여해서 실험을 해보는 것, 여기 이제 시민들과 기업이 같이 모이고 또 이제 관이 그걸 주도해서 이런 그 관계를 맺고 오늘과 같은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런 네트워크의 초창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관계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또 이것을 지속화시킬 수 있는 활동가들, 우리 이제 요 연결자란 부분을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이제 코디네이터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시민과 기업이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은 공동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 코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하듯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험을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또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디자인 싱킹을 하든지 뭘 하든 간에 항상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빠른 프로토타입을 하나하나 실험을 해보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금방 해결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그 반복적인 어떤 실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모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지만 아직은 이런 결과들이 되게 미숙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아직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또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 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역할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전주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속적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 그다음에 모델에 대한 검증, 입법화, 제도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여기 있는 기술들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실제 우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선 법제도화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법제도화까지 이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와 지역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노력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공진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전문가의 영역 속에서 전문가들만이 갖고 그걸 발전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조직들이 같이 지식을 만들어 나가고 서로 간의 지식들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들을 겪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시민 조직이 이런 어떤 그 지식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것이 확고히 정립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핵심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해나가기 위해선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이런 부분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되게 유연하게 움직여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을 우리가 수행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시민평가단이나 아이디어를 내고 했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이 있고요. 현재 있는 시스템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되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충돌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궁극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것을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실험 집단들이 그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겪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우리 현재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혁신의 4가지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수행했던 여러 가지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한계를 명확히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반성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같이 모이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사회혁신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혁신은 여기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처럼 범위적인 측면, 미시에서 거시까지 이렇게 이제 저희가 계층화시킬 수가 있겠고요. 초창기에는 소셜 벤처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사회적 기업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점점 이제 확대돼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걸 통해서 지역의 또는 전 지구적인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는 계속 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전환적 사회혁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회 문제라는 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거의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그런 부분은 시스템이 전환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요 밑에 있는 요 화살표처럼 각기 방향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게 돼요. 막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노력을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환경이 변화했고 사회의 요구가 변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하나의 뭔가 움직이고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쓰게 됨으로써 이 미세먼지가 많아졌고 대기오가 오염되어 있는 정신이 점점 이제 심각해지는 이런 현실이 있고 또한 탄소 발생이 많아짐으로써 기후 위기가 이제 발생을 했고요. 이런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 시스템, 도시의 문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 필요성들이 누구나 다 느끼게 된 거죠.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도 기후위기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럼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피부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렇게 답을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도 미지수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큰 흐름을 맞게 되면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주체가 형성되고 그 주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시스템들을 붕괴하고 또 붕괴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적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전환적 시스템은 단순하게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니고요. 사회, 문화, 경제 이런 모든 것들 여기 있는 산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어떤 문제점이고요. 이런 걸 하나하나 같이 결합시켜서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나가고 시스템을 변화시켰을 때 우리의 어떤 궁극적인 문제 해결로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노력들, 하나하나의 리빙랩 활동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 과정들을 겪어나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실천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의 그 주체가 형성돼 나간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이 사업의 성과도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주와 전북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갖다 인식을 하고 이 문제의 어떤 해결에 스스로 뭔가 한 발이라도 내걸고 뭔가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이고 또 그걸 받아들인 이제 기업들도 많은 어떤 태도의 변화가 생긴 거죠. 뭐 어저께도 이제 그 시민평가단 같이 얘기했을 때 기업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할 때 단순히 기술자들 몇 명이 모여서 아이디어 내고 그걸로 이제 제품을 만들었지만 우리 이제 리빙랩 했던 건 초창기부터 아이디어를 받아서 여러 가지 뭐 UI도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그걸 하나하나 모아 나가면서 그걸 기술로서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기업들도 그런 역할들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결과들을 기업도 받아들이고 또 시민도 그거 내가 낸 아이디어가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되는구나, 가능하구나,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들도 구현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껴가면서 우리는 같이 발전할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발전시키고 자기의 능력들을 하나하나 인식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과정들이었고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1년 동안 같이 실천하면서 느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진짜 큰 성과를 얻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면서 단지 이제 대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문제점들도 같이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럽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가 이제 사회혁신을 단순하게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전환을 위한 전환적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장기적인 과제에서 많은 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전이 보일 만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전환적 사회혁신이라는 어떤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여러 가지들의 이제 원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SOS 랩을 운영하면서도 거의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실천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뭐 한 가지 기술로 되는 건 아니다. 대안적인 것도 필요하고 다원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호 인정과 전략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호 인정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동안 모든 주체들은 자기 스스로 그냥 혼자 활동하고 있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과 단점들을 다 알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합쳐줌으로써 새로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같이 공동으로 뭔가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포용한다는 거, 역설적인 상황을 서로 포용하고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환적 사회혁신의 핵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만치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모든 영역과 모든 차원에서 사회 실험을 촉진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문제들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앞에 문제를 갖다 설정하면서 장기적인 방향성을 설정해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것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서 어떤 것은 실패하고 성공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주체들 형성이라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산된 아이디어들을 서로 연결해서 작은 움직임에서도 큰 파도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리빙랩은 이런 어떤
근본적인 기반을 해서 우리는 일상 속의 실험실, 살아있는 실험실, 뭐 우리말의 실험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용자들 스스로가 그 기획 초기부터 실제 어떤 상품이 나오기까지 전체적으로 사용자가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문제들을 다 하향식으로 하기보다는 상향식과 하향식을 같이 결합시키는 것. 어저께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과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을 같이 논의하고 서로 간에 역할 분담하고 서로가 상승시킬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속화시키고 항시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플랫폼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분들은 이제 사실 이렇게 만든 어떤 그 기업의 제품들을 어떻게 우리는 그 상용화할 것인가, 좀 더 확산시킬 것이냐, 성과를 확산시킬 거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관이 좀 주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을 설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는 시민이 압력도 가하고 함으로써 관들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들이고요.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이 시장을 보면서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하나하나 이제 개발도 하고 개선도 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일들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조달 물품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공공 어떤 시설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공적인 부분에 있어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시키는 과정들을 공공도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기업과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만든 부분들을 공공이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또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도시 공간들을 하나하나 개선시키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뭐 맨날 이제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사회적 도전 과제를 그냥 도전 과제로서 끝내고 그 도전 과제 하나가 그냥 아이디어에서 나와가지고 뭔가 어떤 계층에 도움을 줬다 정도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산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으로서 이제 전환시킬 수 있는, 산업 구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ESG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압력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는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분들을 기업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표들을 만들어서 뭐 공공이 됐던 뭐 아니면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 이 기업 자체가 얼마나 그 생산 과정에서부터 실제 만드는 제품까지를 책임지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다 도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업들은 그런 압력을 받게 되고, 이런 압력들은 결국 시민들이 노력을 통해서 그 압력들을 계속적으로 행사해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이런 어떤 산업, 어떻게 보면 제품의 제조 과정부터 실제로 그 제품의 성격, 뭐 이런 부분을 다 바꿔야 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개발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산업 구조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그 공공 부분의 어떤 그 기술들이 단순하게 저급한 기술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재 있는 첨단 기술들과 같이 결합을 함으로써 이 공공 영역에서도 많은 제품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어떤 기반 기술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도전 문제 해결들이 같이 결합이 됨으로써 새로운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고 또 새로운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가장 핵심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2050년까지 그 탄소 넷제로를 갖다 우리가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 넷제로를 실현한다는 것은 탄소 발생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들이고, 그럼 이 0으로 만들기 위해선 지금 우리가 뭐 시민들만 노력해서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탄소 발생의 대부분의 경우는
산업체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산업체에서 이 넷제로를 갖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 과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제품까지를 전체적으로 그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재구조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제 실현 불가능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떤 기술로 할 것이냐, 또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또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서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가장 크게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성이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녹색 기술이라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이제 접어들면서 그 고령화에 대한 대비들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산업 구조들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저도 거의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뭐 노령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일정 정도는 이런 그 노인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이 장애인의 인구가 거의 인구의 50% 이상이 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어떤 그 인프라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생산물에 대한 것들, 제품들도 어떻게 그 개선을 해야 되는가의 생각들은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소비재부터 생산재까지 바꿔야 될 것들이 무수히 많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전주와 전라북도가 이런 부분의 핵심 산업군으로서 만들어 나가고 그런 핵심 산업들을 어떤 그러니까 생성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들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뭐,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보여줬던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사실은 핵심적인 과제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보건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원순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과제로 나와 있고 여기에 우리는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나가기 위해선 저는 이제 우리는 생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성의 문제들은 에너지, 일거리, 먹거리, 놀거리, 육아, 교육, 돌봄, 의료, 주거환경, 도시환경, 재생이라고 하는 이런 핵심적인 8가지의 어떤 문제점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지 않는 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공간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들은 불가능하다 생각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주제들이 결국 우리가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다뤄야 될 이런 주제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것, 뭐 이런 부분들은 여기 있는 이 8가지들이 이 전주라는 이 곳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많은 어떤 그 주체들이 이 부분에 뛰어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긍정적이고요. 뭐 그런 역할들을 좀 더 확대시키고 좀 발전시킨다면 우리의 어떤 전주, 좀 전라북도가 훨씬 더 좋은 그런 어떤 그 생활 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그 생활 속의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어떤 그 혁신 문제를 하나하나 보는 어떤 그런 주체들, 즉 이제 마을 공동체들이죠. 이런 마을 공동체들과 시민조직들이 활성화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우리 이제 전라북도에는 리빙랩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이 리빙랩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또 이제 서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2년 전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현재 이제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리빙랩 네트워크 이제 비전 선언문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하나하나의 비전들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제 리빙랩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리빙랩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전국적으로 성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리빙랩에 관한 성과들은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보시면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성과들을 다 볼 수 있게 이제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한 여기 이제 리빙랩 야불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하나하나 그 활동가들이 그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노력했던 결과들과 내용들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영상으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보시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리빙랩에 관한 그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리빙랩 네트워크 과학기술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여기에 가면 그동안에 있었던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성과들, 그 다음에 이제 발표문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좀 더 이제 공부해 보시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 참조해 보시면 그 다양한 성과들, 전국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성과들을 다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 리빙랩 활동을 해온 게 거의 한 4, 5년 이 정도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리빙랩 활동이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와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이 가장 리빙랩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이런 그 리빙랩 활동들이 또 사회혁신과 같이 결합시키면서 같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은 상당히 역동적으로 시민들이 움직여 나가고 있고, 그런 역동성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시민들 스스로가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국 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그 한국 땅 중에서도 우리 전주는 또 거기에 걸맞게 훨씬 더 열심히 하고 많은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바쁜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되게 바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되게 보람찬 일인 것 같고, 우리의 어떤 그 전주나 전라북도의 미래가 이 리빙랩을 통해서 또 사회혁신 과정을 통해서 되게 밝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